안녕하세요. 종목 분석하는 김빅토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종목을 분석하여 앞으로 그 종목의 주가 전망을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적중 확률을 높이고자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 덕성, 에너지능률, 웅진, 위즈코프, 이그젝스, 한국테크놀로지, 세연 주요 7개 종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 최대 리스크는 말실수 릴레이로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실수를 막을 메시지 레드팀 가동을 하고 또 종합 상시까지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관련주 이 종목 도대체 물린 가격까지 본전가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란 주제로 공부할 것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 분석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 차트 또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이 큰 폭 하락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뉴스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날짜 뉴스입니다. 중도층 빠지는 윤석열, 이재명의 첫 역전당했다. 매경 MBN 여론조사. 이낙연과 양자 대결 격차도 줄어들었다. 되어 있고요. 7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37.9, 이재명이 33.7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넷째 주에도 별 차이 없다가 8월 그죠? 예, 둘째 주부터는 윤석열이 33.5, 이재명이 35.9, 이렇게 양자 대결 비교입니다. 예, 급격히 하락하죠. 다 윤석열 막말 그죠? 실수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 볼까요? 윤석열 지지도 6개월 만에 19% 하락한 까닭은 2021년 8월 7일 나왔던 뉴스입니다. 한국갤럽 지지도 추이 분석해보니 가장 높았던 3월, 그 다음에 7월에 비해 10대와 60대 보수 성향 영남권서 하락 추세이다. 비전이 모호하고 망언이 지속 영향을 준 듯하다 되어 있죠. 하여튼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 볼까요? 지금 지난 5일 4일간 8월 3에서 8월 5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지지율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 윤석열 검찰총장 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 11%. 야, 윤석열 지지율이 19%밖에 안 나오죠? 야, 심각한데. 그리고 또 한국갤럽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째 선호도가 24에서 2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 35%, 40%를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24에서 25%를 계속 정체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7월까지 이낙연 후보가 20대 중반으로 선두였으나 그해 8월 이재명의 급상승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되어 있죠. 그러다가 지난 3월 윤석열 부상으로 새로운 선두권이 만들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갤럽 이번 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의 선호도가 다시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 주목된 특징은 윤석열 후보의 하락이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갤럽 조사에서 줄곧 20%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엔 처음으로 19%, 즉 10%, 19%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3월 12일 조사 결과 발표 때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지난달 7월 2일 발표 때보다
10대와 보수, 중도, 중권, 영남권 등에서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응답률 분석한 게 가장 지지도가 높았을 때는 3월 12일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7월 2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뉴스 내용 볼게요. 연령별 지지도 변화를 추이를 보면 20대 이하일 경우 3월 조사에서 9%였으나 지난달 조사에서 15% 올라갔고 이번 조사에서 다시 9%로 하락했다. 40대는 3월엔 20%, 7월엔 15%, 이번엔 9%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주력 지지 연령대 50대 경우 3월 조사 37%, 7월 39%, 이번 조사 32%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하고 40대 하락폭이 좀 크죠. 예.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보다는 대략 보수와 중도에서 하락폭이 크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신의 보수 성향으로 밝힌 윤석열 지지층은 42%였고 지난 열에는 51%까지 치솟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38%로 크게 하락했다. 중도의 하락폭도 컸다. 자신을 중도로 밝힌 윤석열 지지 응답자는 지난 3월 30%였으나 지난 7월 23% 다소 하락했다가 다시 이번 8월 조사에서는 16%까지 내려갔다. 중도층의 하락폭이 좀 크고 또 보수 쪽도 하락도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윤석열 관련 종목들 핵심은 지지율에 따라서 이 종목에 그죠? 연관돼서 변동해서 움직일 건데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관련 종목 보유자분들은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윤석열 후보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했는지 뭐 또 이 뉴스는 뭘까 볼까요? 최대 리스크는 처가가 아니고 입이다. 윤석열 말실수 릴레이. 윤석열 장모가 그저 법정 구속되면서 그죠?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처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와이프 문제뿐만 아니라 또 처가 장모 법정 구속도 마찬가지고 처가댁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리스크를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런 말마다 자꾸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말실수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계속 하길래 뭐 대략 뭐 어떤 말실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9일 날째 주 120시간 노동 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뭘까요? 발언 배경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면서 동시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직접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해명은 뭐라 합니까? 근로자들이 120시간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다. 일단은 120시간 일하면 뭐 그죠? 가로사로 죽지 않습니까? 이런 애매한 말을 그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얼마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될 거를 큰 실수다, 그죠? 비판, 문제의식만 드러냈으면 되는 것을 굳이 120시간이라는 단어를 거론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인스럽지 않은 용어로 상대방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예시였다는 평가도 났다. 이거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일했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그 노동 시간에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그죠? 예, 윤석열 후보가 엄청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부정식품 발언. 프리디머는 부정식품이라고 그런다면 여전히 사람이 먹으면 병 걸려 죽는다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발언 배경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의 경제학자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디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권했다는 일을 언급하던 중 나온 말이다. 해명은 뭐라 했나 볼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그런 거를 지적한 것이다. 비판적은 역시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란 비판이 우선 나왔다. 굳이 안 해도 될 예시를 들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철학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1980년대 적용됐던 시장 만능주의 이론을 2021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야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대구 외 지역 밀란 발언. 이건 무슨 내용이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기에 잡혔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발언 배경. 대구 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발발 초기 직격탄을 맞았던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고 축켜 세우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는 자기는 좀 그죠?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해당된 쪽에 뭐 좋게 하려고 했던 말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이라서 이런 말실수가 계속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해명, 내가 밀란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비판, 대구 시민만 격리했으면 되는데 굳이 다른 지역까지 끌어들여 지역 차별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전국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으로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다. 해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실연이었음을 인정하기보다 들은 말이라고 얼버무린 꼴이 됐다. 예, 이런 비판적 내용이 있습니다. 또 7월 27일 이한열 앞 부마항쟁 발언. 그죠? 뭐 이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떤 지역 방문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이 그죠?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 그죠? 예, 또 볼까요? 이건 부마 항쟁인가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발언 배경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한 말이다. 1987년 6월 항쟁이 기록된 공간에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을 맞고 쓰러지는 유명한 사진을 담은 조형물이었었는데 이를 보고 남긴 한마디다. 국민의힘 의원이 이한열 열사로 했음에도 엉뚱하게 1979년 부마 항쟁을 언급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해명, 이한열 열사를 몰라봤다는 얘기는 조작이다. 선동 같다. 우리 세대는 모를 수가 없다. 영화 1987을 봤다. 이 열사 조형물 옆에 있는 건물이나 간판, 상호 등이 오래된 것 같아 6.20 민주항쟁이냐 부마항쟁이냐 물어볼 것이다. 비판, 역시 이한열 열사도 못 알아보느냐 란 비판, 민주당 중심으로 대거 제기됐다. 부산 민주공원 현장의 이한열 열사 옆 사진은 시대를 잘 파악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 윤 전 총장의 해명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역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 공개의 비밀을 줬다는 점에서 정치의 초짜 티를 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8월 2일 페미니즘 발언. 야, 뭐 정치 초짜니까 그죠? 뭐를 말해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 건전한 교제를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발언 배경,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스타 초청 강의에서 한 말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해명,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비판, 보수 성향 남성 커뮤니티 일각에서 품고 있는 시각이 유력 대선 후보의 메시지로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페미니즘과 출산율의 인간관계는 그 어디서도 증명된 바가 없다. 대선 후보가 언급할 수준의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이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해명도 윤 전 총장의 황당 발언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뭐 모든 그죠? 정치 행보를 할 때마다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죠?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볼까요? 8월 2일 부동산 세금 발언.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발언 배경,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한 말이다. 부동산에 지나친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석된다. 해명, 윤 전 총장 본인이나 캠프에서 배달 해명이 나온 바가 없다. 이런 해명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비판, 주로 여권에서 융단 폭격을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밀턴 프리드먼드 각종 세금 중에 국토보유세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며 집이 생필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 그런 또 있습니다. 야, 8월 4일 후쿠시마 방사능 발언. 야, 이것도 좀 상대 치명적인 발언인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사실 방사능 유출이 됐는데 진짜 큰 실수했네. 발언 배경,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강조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은 기사가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 지면 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담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다. 비판,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폭발을 하고 방사능이 유출된 게 팩트다. 윤 전 총장이 아예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무책임하다. 자질이 의심된다는 쓴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유시민 전 의원은 방사성 물질이 일본 동쪽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너무 가볍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말실수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다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주격인 특성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니눅률도, 웅진, 뮤직코프, 이그젝스, 한국테크놀로지, 서현 이런 대표적인 이거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줄기차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덕승열 이 악말 때문에 하여튼 투자자들은 뭐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막말이 이렇게 그죠? 뭐 계속 등장할 때마다 이런 실수를 연발할 줄이야.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말실수 예방 주사 맞은 윤, 채 메시지 팀 활약 보강 뭐 됐네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8월 8일 윤 캠프 메시지 레드팀 준비, 또 채 캠프 후보 아빠 면접 뭐 그런 내용이 있네요. 국민의원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메시 팀의 화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끝임없는 발언으로 잇따라 설화를 겪었고 해체 전 원장도 대선 출마 선언 때의 솔직한 발언으로 대래 여의도 신입의 서툰 이미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은 두 주자로서는 메시지 관리에 한층 주력하는 분위기이다. 또 윤책 캠프의 메시지팀 진용은 뭐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종합상황실 총괄 실장인 장제원 의원과 총괄 부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메시지 총책임자 역할을 한다. 종합상황실 산하 메시지 팀은 신용출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이끈다. 임태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선인 시절 메시지 기획팀장을 거쳐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기획통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5일 캠프 정무 공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캠프로 개편할 때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되어 있습니다. 또 최재형 캠프는 일단 우리가 패스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윤석열 관련주 종목 분석이니까 일단 최재형 관련주 관련된 내용은 뺄게요. 그 다음 또 윤 레드팀, 그 다음에 채널 압박 면접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메시지 전략에서는 일단 본인 고유의 색깔을 최대한 살리되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메시지 레드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외 메시지 모범 답안을 미리 준비하고 발언 현장에서 논란 소지가 감지됐을 시 즉시 개입하며 왜곡이 발생했을 때 본래 취지를 부각하는데 태스크포스이다. TF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매일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자제할 방침이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사고가 터졌다는 인식이 깔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최고 지도자, 그죠?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관련주 대표적인 7종목 뭐 기술적 내용을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윤석열 지지율이, 그죠? 올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지금 이 차트 분석을 우리가 하고 또 기술적 분석도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스크포트도 지금 뭐 운영하고 있고 또 뭐 말실수 막을 메시지 레드팀 가동, 뭐 종합 상황실 가동 등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는 그런 참모진들이 계속 속속 합류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관련주에 물린 분들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대선은 항상 그 이번 그 뭡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또 홍준표 이 두 사람 치열하게, 그죠? 예. 또 대선 레이선을 할 때도 이 야권과 또 여권의 어떤 그런 대선 주자들의 종목들은 항상 요동을 치고 또 급등도 있고 급락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지지율에 따라서 여러분 본전가에 빠져놓을 수 있느냐 못 놓느냐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일단은 자, 덕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덕성 종목이 그 대장주격으로 좀 잘 움직입니다. 2021년 2월 달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윤석열 관련주 엮이면서 뭐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6월 2일 날짜에 32,8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격의 81% 위에 있습니다. 매물대 해볼까요? 보시면 뭐 18,000원 밑으로 매물대도 있겠지만 위에 2만원, 24,000원, 28,000원
위에 매물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거의 그죠? 한 60% 이상은 거의 다 물리신 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예, 수급 보면은 뭐 매일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큰 물량이 왔다 갔다 주로 하죠. 예, 기간도 좀 합류하지만 그러니까 2, 3일 간격으로 단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누적을 보시면 거의 개인 물량이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거의 물리신 분들이 개인이라 그 말이에요. 예, 개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누적된 데가 어딥니까? 매물대가 24,000원대죠. 24,000원, 25,000원대, 26,000원대 매물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3,000원, 그죠? 22,000원대 매물대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 12,000원 매물대도 상당히 많죠. 거의 뭐 두세 번째 대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27,000원, 8,000원대 매물대도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아까 6개월 누적을 보더라도 개인 누적된 물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 32,850원까지 갈 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뭐 진짜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압도적 표 차이로 완전히 뭐 손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역사의 신고가를 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뭐 3만 원대, 2만 원 후반대 들고 계신 분들은 이 나중에 반등을 할 겁니다. 윤석열 그죠? 여러가지 참모진들도 합류하고 막말을 막을 그런 레드팀도 가동을 하니까 또 지지율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번갈아 가면서 뭐 1등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은 또 윤석열 지지율이 또 급등한 어떤 날, 어떤 주가 올 겁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은 또 급등할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2만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겠죠? 2만 원 4천, 7천 뭐 가겠지만 이 3만 원 위에 때 가격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네요. 일단 윤석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그죠? 여권의 지지율,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위에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죠? 일단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지만 저 3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상승 반등을 해가지고 어떤 주가가 상승하면은 적당한 선에 손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대선 때 대선 선거일이 5월 달이었나? 그때 그죠? 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년에 좀 넘어가면은 주가 이 대선 관련주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큰 상승 반등을 할 것입니다. 대선 관련주 뭐 또 윤석열 관련주나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 큰 상승을 하게 되면 반등을 하면은 저 3만 원대 계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2만 원, 4천 원, 5천 원, 6천 원 이때 들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저 생각은 본전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급 보더라도 다 개인이 물렸다 그죠? 예. 그 다음에 NA 능률도 똑같죠. 뭐 차트 모양이 덕성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2월 달에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6월 9일쯤 됐을 때 역사의 신고가 375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가격이 91%입니다. 그죠? 예, 매물대 보시더라도 이거는 덕성보다 더 심한 게 28,000원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네. 와, 그죠? 이 덕성보다 NA 능률
보유하신 분들은 와, 더 속이 쓰리겠다. 예, 정말. 예. 그리고 또 2만 원대 매물대도 두 번째로 많고, 8천 원대 매물대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수익권이 괜찮은데 2만 원 위에 들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와, 엄청난 물량이 지금 있는데요, 그죠? 야, 많은 물량입니다. 한번 수급 잠시 해볼까요? 뭐 개인과 외국인이 뭐 2, 3일 간격으로 단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 역시 다르니까 개인이죠. 예. 6개월 누적된 물량은 개인 물량이 200만 주나 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물리심들, 예, 마찬가지 덕선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또 올해 어떤 경선 분위기를 가르면서 또 지지율이 또 윤석열 후보가 또 단독 치고 올라가고 급등할 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때 큰 상승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저 최고점에 뭐 3750원 들고 계신 분들, 그 근처에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상승 반등 올 때 손절하셔야지, 이거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위험합니다. 예, 알겠죠? 예. 그 다음 종목은 웅진. 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덕성이나 LN능력이나 뭐 웅진이나 같은 패턴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2월 18일 날짜부터 서서히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한가 놓고, 그다음에 6월 4일쯤, 그러니까 6월 초반쯤 됐을 때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은 어떤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웅진은 44,165죠. 예. 지금 가격의 한 62% 위에 있습니다. 그죠? 매물대 한번 볼까요? 예. 웅진 매물대는 한 3,300원대. 금방이죠. 제일 많네요. 와. 그리고 3,000원 바로 밑에, 그죠? 예. 바로 밑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00원대도 세 번째로, 와, 이 엄청 물량이 많네요. 일단 4,165까지는 올라가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경선 분위기 타면서 급등할 때 큰 상승이 나오면은 적절하게 순절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운전도 뭐 2, 3일 간격으로 개인 외국인이 단타하고 있죠. 예. 그리고 누적된 물량은 개인이 870만 주로 압도적입니다. 야, 거의 다 개인이 다 물려 있습니다. 위주고프는 와, 제일 심하네. 그죠? 역사의 신고가가 6월 2일 날짜에 5,940이 있으면 지금의 108% 위에 있습니다. 야, 위주고프, 야, 몇 밑에 볼까요? 이게도 보세요. 뭐 5,000원 바로 밑에가 제일 많죠. 엄청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 4,000원 바로 밑에 물량도 진짜 많네요. 그 다음 4,500원대도 많고, 밑에 뭐 수익 실현권 있으신 분도 있지만 물리신 분도 절반이나 되죠. 예. 그리고 뭐 매일 매물대 보면은 여기는 개인 외국인이 물량이 제일 많죠. 예. 많고, 그 다음에 또 2, 3일 간격으로 단타놀이 하고 있습니다. 물량 역시 다를까? 위주고프도 개인의 그 누적된 물량이 400만 주 가까이 되죠. 다 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이거젝스가 그나마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우상향 차트로 그나마 조금 뭐죠, 역사적 신고가보다 2825보다 19%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 가격대는 가겠습니다. 그죠? 위그젝스의 역사 신고가 물리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위에 19% 위에니까 이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대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 2,600원대, 700원대 매물대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2,150원, 2,200원대. 야, 이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이거는 이그젝스가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제일 좀 뭡니까? 좀 물리신 분들 제일 적고, 또 역사적 신고가에 19% 위에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매일 누적된 물량은 개인이 좀 많죠. 그리고 뭐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치 간격으로 또 단타놀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를까 6개월 누적 보니까 외국인이 460만 주로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한국 테크놀로지 볼까요? 야, 이 종목은 역사의 신고가가 4월 28일 날짜 2075, 지금 가격이 70% 위에 있습니다. 야, 자, 이 윤석열 지지율이 그죠? 하여튼 경선 분위기 아주 급등하더라도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 반등이 나오면은 적정 수준에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최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그다음에 매물대 보시면 1,700원이 제일 많죠. 1,700원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1,230원, 그건 지금 가격 근처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 1,800원 위에 때가 세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다 물리시네, 그죠?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매일 수급은 역시 다를까 개인과 외국인의 단타놀이 하고 있고요. 누적된 물량은 개인이 6개월 누적 450만 주, 압도적이죠. 다 거의 다 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현이라는 종목인데요. 서현이라는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가 3월 31일 26,200원, 지금 가격의 96%, 이 96% 위에까지는 그죠? 대선 전까지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윤석열 그죠? 야당으로 지지율이 급등해서 경선 불이 타면서 어떤 큰 상승 반등이 놓일 때 그때 어떤 선에서 손절하셔야지 본정가까지 오겠지. 힘들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에 손절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물대는 그렇죠. 지금 가격에 13,350원이면 거의 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밑에 12,000원 밑으로 11,000원, 만원대 매물대가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권 상태.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은 다 물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 수급을 보시면 그죠? 매치 간격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단타놀이 하고 있죠. 일단 지금 대선주를 보면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치 간격 단타놀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 6개월 누적은 개인이 47만 주로 누적되어 있고요. 외국인 기간은 없죠. 거의 없죠. 자, 우리가 일단 대표적으로 윤석열 관련주 종목들 한 7종목을 제가 들고 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물리신 분들의 결정적 키포인트는 윤석열 지지율이 진짜 여야 통틀어서 단독으로 좀 치고 올라가고 또 안지 표차가 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야지 이게 엄청난 큰 상승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 가격대까지는 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뭡니까? 대선주 종목들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계속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올 가을, 올 겨울쯤에 또 큰 상승 반등이 나오면 본전가 이상 되신 분들은 적정 수준에 묶고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큰 상승 반등이 놓일 때 손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윤석열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장모 법정 구속이라든가 윤석열 막말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하락을 해가지고 많이 황당하실 텐데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늘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또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이낙연 관련주 종목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간 되면 또 분석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일간 무료 리딩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김빅토리 주식 타짜 검색하셔서 무료 리딩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일로 실시간 단타 힘드시잖아요. 업무일이랑 또 주식이랑 단타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보시듯이 이런 적중률 높은 수식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스윙 전반에 매일 두 종목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적중률 수익률 확률적으로 손절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중률이 높으니까 제가 이 직장인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5,000원 커피값 수준의 리딩방입니다. 한 달 15만원 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은 저랑 같이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수익 종목을 매수해서 또 수익 실현하면서 또 주식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예전부터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도 제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값 한 잔 맡기시면 주식을 제대로 배우면서 주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죠?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용수 학원을 보내잖아요. 한 과목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하잖아요. 과외비도 한 40, 5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도 있겠고 주식도 마찬가지 저든 또 다른 분이든 유료든 무료든 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주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어떤 학문보다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반 운영하지만 수익 전반은 직장인들한테 정말 맞은 주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제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합류하신 분들 계시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이 수익 내서 감사하다 문자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카톡 아이디로 김빅토리 777 여기에 신청하시면 무료 리딩 3일간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저도 이 리딩 업체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일단 무료 리딩 체험을 하면 2, 3일 정도 해주고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가입을 하고 제가 진짜 돈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무료 리딩 3일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리딩에 관심 있으시면 3일 무료 리딩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간에 체험하시고 또 맞으시면은 저랑 함께 하시면 되니까 또 이 스윙 전반은 그죠? 매일 커피값 한 잔 맡길 수 있는 그런 리딩방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종목 분석 및 더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제가 김빅토리 주식 타짜 검색하시면 주식 공부 자료를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다른 종목 분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딱 2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어떤 종목이 조회수가 1000회를 넘기는 그런 영상들이 벌써 한 7개, 8개, 10개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구독자가 일주일 동안 10명을 안 넘기길래 정말 유튜브란 것은 어려운 거구나 생각 들었지만 요즘은 1000명은 넘고 2000명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느니까
더 좋은 종목 분석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매일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화이팅입니다. Thank you for message Asojong on my mental reader. I had experienced two suicide and tried dramatic death because of my business failures and 20 continuous stock frustration. My mentor reader, message Asojong, has helped me whenever I was faced with every frustrating moment. I dedicate my YouTube stock videos to my mentor reader, message Asojong. Thank you for God, Holy Spirit, Holy Son, and Blessed Trinity.